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이름은 알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인권 공부의 첫 번째 주제는 존엄성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계산기를 들고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지요. 계산기를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대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 소수자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마음속에 소속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속증은 본인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만들지요. 소속증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단의 관습을 잘 따라야 해.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상해.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경계하자. 모두가 법전을 들고 다닙니다. 법전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합법과 불법 두 가지 잣대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어. 도대체 법에도 없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와 소속증이 없는 사람과 법적인 권리를 따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소속과 지위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당신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법의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주겠어요? 이런 존재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어야 존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어제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는 일을 하던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젊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균입니다. 화력발전소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와 연대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에 맞섰습니다. 김용균 같은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계산기로 이윤만 계산하고 비정규다, 파견이다 이런 식으로 소속증을 따지고 법전에 이들을 위한 법은 새겨넣지 않은 것 아닐까요? 김용균이 사망한 날은 바로 세계 인권선언이 태어난 날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 바로 그날 우리는 존엄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세계 인권선언이 약속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기억해 봅시다. 존엄성을 정당화하는 의견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랐습니다. 신의 이미지대로 창조됐으니까, 신분이 높으니까, 이성적 동물이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분된다. 위대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행위의 주체이다. 하지만 이성은 과연 모든 인간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위 이성의 주체들은 부유하고 건강한 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발언권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성이 없거나 적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없는 존재, 즉 야만인으로 여겨졌어요. 이성이 없으니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나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인간, 덜인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성이 없거나 덜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이성은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고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폭력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다. 쥐잡듯이 잡아라. 성소수자도 잡아라. 정신장애인도 잡아라. 반정부적인 사람들도 함께 잡아라. 이참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 믿었던 이성의 종착지는 대규모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이성의 배타성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서로의 역사적 배경, 정치나 경제 체제, 문화나 종교, 모든 것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경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 사람이잖소?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자는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데 그걸 부정하고 무시한 대가가 방금 겪은 전쟁의 참상이었잖소. 맞아요. 인간을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피라미드 위에 속한 인간, 밑에 속한 인간, 더 우월한 성별, 더 열등한 성별, 더 잘난 민족, 그렇지 않은 민족,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신분이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성이라는 공통된 지위를 갖는 겁니다. 누구나 존엄한 자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후 세계를 이끌어갈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옳소! 인간 존재 자체가 침범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합시다. 바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이 필요하다고 약속합시다. 이건 이것이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천의 약속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이 실천의 약속. 인간 존엄성은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한 것도 객관적인 법칙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서로에게 부여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공통된 지위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정과 실천 속에서만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